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왔네요. 저녁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고 해서 여러분에게 또 한번 짧게나마 한번 전달하고자 하니까 편안하게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쟁 상대들이 많아요. 지금 요즘 또 인텔이 떠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인텔도 이제 경쟁 상대로서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TSMC도 있지만은 미국에서는 인텔을 엄청나게 키워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요즘 트럼프가 상당히 압박하는 것 같은데 인텔을 투자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TSMC, 요즘 주가 보면 TSMC 주가가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굳건해지는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동맹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이죠. 대만 TSMC가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 공장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제기가 되고 있던데 트럼프는 메이드 인 USA를 강조합니다. 메이드 인 USA. 그리고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의 확대를 압박하고 있고 미국과 대만의 실리콘 동맹이 굳건해질 경우에는 이 파운드리 업계에서 추격자 위치에 있는 삼성의 그런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 그런 우려감이 나오는 거죠. 블룸버그는 그 현재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최근에 TSMC와의 만남에서 인텔 공장 운영권 인수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TSMC가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데 하여튼 TSMC가 어떻게 또 받아들일지도 한번 봐야겠죠. 아직 논의 초기 단계인데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현재 고전하고 있는 인텔을 TSMC를 활용을 해가지고 심폐소생하고 3나노 이하의 첨단 공정 기술까지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다는 거죠. 실제 보니까 경영난에 휘청이던 인텔에는 기사회생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21년 파운드리 사업에 재진출하면서 화려한 부활을 꿈꾸었던 인텔이 현재 창사 이래로 최대 위기를 이제 맞고 있죠.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 3년간 올인했었는데 이 올인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 올인했었는데 500억 달러의 부채를 떠안고 있어요. 지금 70조 정도 부채를 떠안고 있더라. 이 고강도의 그런 그 구조조정 실시를 했습니다. 인력 한 15% 정도 해고했고 파운드리 재건을 목표로 삼았던 팻 겔싱어 CEO도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 로이터에서는 TSMC 인텔 공장 인수 거래가 성사될 경우 경영난에 빠진 인텔의 생명줄이 될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 거죠. 반면 TSMC로서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 죽어가는 인텔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돈과 인력을 써야 하는데 이 파운드리 산업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 TSMC가 이를 자진해서 이 떠맡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내부에서는 벌써 주주들의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만 언론들은 TSMC 주주 가운데 70% 이상이 외국인 주주들이 인텔과의 협력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이다, 그렇게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반도체 산업협회에서는 그동안에 그 트럼프 정부가 관세 인상과 보조금 재협상 카드를 만지작거린 것은 이번 제안을 위한 포석일 수 있다. TSMC로서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제안이지만 미국 압박을 이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단순한 투자나 협력 방식이 아닌 공장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면 장기적으로 TSMC한테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TSMC가 인텔을 인수하면 주도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쁠 게 없다, 뭐 그런 거죠. 문제는 한국입니다. 한국. 미국과 대만의 동맹이 강해질수록 파운드리 분야의 추격자인 삼성전자한테는 더 없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난해 3분기 기준 파운드리 점유율을 보니까 TSMC가 64.9%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는데 삼성이 9.3%, 그 중국 SMIC가 6%로 삼성의 뒤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쪽의 교수도 이 파운드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의 일감을 수주받는 건데 미국과 대만의 협력이 강화되면 TSMC의 일감이 몰릴 거다. 삼성에 가는 기회가 줄어들고 그러면 파운드리 점유율도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이제 언급을 하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의 다음 타깃은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가 될 거라는 그런 우려감도 있어요. 지금까지 이야기가 나온 거는 파운드리 분야인데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야심이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이제 확대될 거라는 게 전망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은 자국 내 메모리 반도체 공장이 마이크론밖에 없다고 그래요. 삼성에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지으라고 요구하는 건 예견된 수순이라고 하는 거죠. 현재 미국의 텍사스주 오스틴에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은 170억 달러를 투자해서 텍사스주 테일러의 또 다른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또 미국 정부가 삼성의 메모리 그 생산 공장을 추가로 요구할 경우 재정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메모리 칩의 가격 경쟁력도 문제인데 이 계획된 것 이상으로 공장이 또 세워지면은 공급 과잉이 돼가지고 메모리 가격이 또 하락할 수 있다,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메모리 가격이 떨어지면은 삼성한테 상당히 이제 치명적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트럼프는 뭐 이리저리 상당히 좀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트럼프 참 징글징글합니다. 징글징글해. 제가 오전에도 트럼프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뭐 관세 때린다고 했었고 뭐 보편 관세, 상호 관세 뭐 여러 가지 관세 가지고 압박도 하고 장난질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요즘은 보니까 또 의약품 쪽도 이제 관세 매기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트럼프는 취임 이후로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이 커지다 보니까 국내 제약과 바이오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미국은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이잖아요. 관세 부과 시에 원가 상승을 피할 수 없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깨 때리면 트럼프는 상호관세 부과의 그 각서에 서명을 했는데 이에 따라서 미국은 4월 1일부터 자국 제품에 대한 각국의 관세율과 이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서 국가별 맞춤형 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의약품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서 아직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트럼프는 이달 10일 의약품도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지만은 마이크 존스 미 하원 의장은 이틀 후에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자동차 의약품 등 4개 품목이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언급을 한 거죠. 우리나라의 그 미국 수출 의약품은 대부분 그 바이오시밀러나 이 보툴리눔 톡신 등 바이오 의약품이에요. 삼성 바이오에피스하고 셀트리온 등 그 바이오 의약품 회사들은 현지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요.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쪽도 지금 난리다. 전방위적으로 상당히 좀 압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조선 쪽이 좀 좋은 것 같지. 조선 쪽은 상당히 좀 우호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조심해야 2차 전지, 그리고 의약품까지도 상당히 괴롭힘을 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강이죠. 철강, 또 알루미늄, 하여튼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쪽 파트 섹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방송 때 봬요.